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전열기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전열기 공식은 이제 1차 필기에도 나오는데 실기 문제로도 나옵니다. 2차 주관식 문제로 낸다는 얘기. 그럼 주관식 문제로 낸다는 얘기 뭐다? 손으로 다 풀어내셔야 된다는 얘기.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차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력이나 기계 쪽에서 많이 내긴 하는데 회로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열기 공식도 이제 실기에 나중에 나올 거고요. 나중에 이제 뭐 3전류계법에서 전류계 3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분류기도 뭐 계산 문제로 주관식 문제 내는 게 있고서 부위결선도 있고 뭐 이전력계법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적마다 그냥 써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 전열기 공식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열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 공식으로 만든 거지.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 공식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할 때 전자, 열 에너지 할 때 열자, 공식 따왔다라 보시면 돼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놓은 공식, 그거 갖다 전열기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열기란 기구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전열기구 그럼 뭐야 이거?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구들을 다 뭐라 그래? 전열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형광등도 뭐예요? 전열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형광등 동작시키는 뭐예요? 전원을 꼽아줘야 되잖아요. 전원을 넣었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불이 밝아졌다? 열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구들 다 전열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시험에 딱 나오는 게 하나입니다. 뭐냐? 물에 관련된 것밖에 시험 문제 최근에는 안 냈어요. 물의 온도를 상승 시에 관한 문제다. 필기에서는 물에 관련된 것밖에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면 이제 물 말고도 다른 재질을 줄 수도 있는데 필기는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이 말이 들어가든지 전열기란 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공식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공식화 시켜봤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랍니다. 860에 2타에 P에 T 이꼬로 하기를 C M T2 마이너스 T1입니다. 그 다음 전체 기본 단위가 뭐냐면 여기 앞에 860이라는 숫자가 붙었으니까 860 들어갔던 단위는 킬로칼로리밖에 없어서 전체 기본 단위가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전열기 공식인데 가운데 네 거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뭐 써놓은 거냐면 전기 에너지 공식을 써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열량, 열 에너지 공식 써놓은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를 맞춰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이 공식을 긴 거를 힘들게 외웠어요. 외웠으면 여기다 뭔가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명칭을 모르면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쓰는 거지. 요 글자 이제 글 있으면 이제 이타라 그러는데 여기다 효율을 넣습니다. 전력에 대한 효율 넣는 거고요. P 아까 했네 전력이라고. 그럼 전력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와트가 기준이라는데 이름의 공식 하나만 킬로 와트가 기준 단위입니다. 그다음 요 T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다 초 단위가 기준인데 이 공식 하나만 아워 1시간이 기준이야. 그래서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전력량이에서 킬로 와트 아워를 킬로 칼로리로 바꾸려다 보니까 앞에 뭐 붙인 거야? 860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1kW 아워당 860 킬로칼로리와 같은 값이다. 그러니까 네 거로 하기 위해서 앞에 860 붙여준 거다. 이 C라는 것은 비열입니다. 비열은 재질에 따라서 다 틀린다. 문제상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안 줘요. 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대한 비열은 얼마냐면 1입니다. 그래서 1은 곱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비열을 나중에 뭐 공사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이제 전기 응용에서는 물어봅니다. 전열 파트가 따로 있어요.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비열에 대한 의미를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비열은 뭐냐면 질량 1g을 온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칼로리 값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 1g은 온도 1도 올려주면 몇 칼로리 필요하냐면 1칼로리 필요해서 1은 곱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아서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물이 아닐 때는 주어집니다. 재질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 물일 때는. 그다음 m이라는 건 질량입니다. 그럼 질량의 단위는 아까쯤에 킬로그램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물은 달라요. 물은 질량하고 부피하고 같은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L이야. L. 그래서 L을 읽을 때 리터라고 읽습니다. 물만 그렇습니다. 물만. 물은 1kg의 질량이나 1리터의 부피나 같은 비율로 봅니다. 근데 다른 재질은 또 이게 비율이 달라요. 근데 물은 같은 비율로 본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T2 나중 온도입니다. T1은 처음 온도야. 필기에서는 이제 처음 온도, 나중 온도 따로따로 준다. 근데 실기 가서는 따로따로 주지만 둘이 뺄셈이잖아요. 뺀 거니까 차야. 그래서 온도차에서 데이터 T를 통째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차라고. 그래서 온도차가 얼마 발생했다 그러면 둘이 뺄셈한 값을 통째로 준 겁니다. 근데 필기에서는 뭐 20도씨에서 80도씨로 상승시켰다. 뭐 40도씨에서 60도로 상승시켰다. 처음 온도 나중 따로따로 주는데 실기에서는 그냥 통째로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건 효율 물어 문제를 제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물 4리터를 20도씨에서 80도씨로 상승시키는데 500W로 30분간 전력에 공급했다. 전력의 효율이 얼마냐. 계산기 띵땅띵땅 해보니까 뭐 이제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70%가 답이었었는데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기다 이제 공식 힘들게 해서 이제 명칭까지 다 외웠어. 근데 숫자 넣을 때 잘못 집어넣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전력 P를 주는데 방금 예를 들었듯이 500W를 줬어요. 와트. 근데 여기다 500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500 집어넣으시면 안 되지. 뭘로 맞춰서 넣어야 돼? 킬로와트로 맞춰야 되잖아. 그럼 킬로면 10에 몇 승? 3승. 그럼 반대 거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1kW는 1000W니까 500W는 반절이잖아요. 그래서 0.5를 넣으셔야 돼요. 0.5를.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시간입니다. 30분 줬어요. 근데 여기다 30 다 집어넣고 답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30분 넣으면 안 되지. 뭘로 바꿔야 돼? 아워. 1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은 몇 분? 60분. 그럼 30분밖에 안 준 거죠. 그래서 전체 60 중에 30만 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이지. 0.5입니다. 아워. 그래서 2분의 1이나 0.5를 넣어야 되는데 30 다 집어넣고 답 없다 이러시면 안 돼. 단위를 좀 맞춰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 나는 다른 책 봤더니 저 860 안 붙었대요. 뭐 붙었냐 했더니 0.24 붙었답니다. 공식 똑같은 겁니다. 단지 뭐만 단위만 바뀌어요. 킬로와트였던 게 와트로, 아워였던 것이 세크로. 그럼 둘이 묶으면 와트 세크니까 뭐야? 줄이지. 그럼 여기는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램입니다. 그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칼로리야. 그래서 1주당 0.24 칼로리를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와트 세크를 기준하면 앞에다 0.24 붙이는 거고요. 킬로와트 아워를 기준하게 되면 860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앞에 숫자만 다른 거지 같은 공식이다라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하나만 그냥 외우세요. 하나만 외워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용어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은 우리가 이제 글자를 표현할 때 아까처럼 이런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읽을 때 이타라고 읽습니다. 그 단위는 땡땡이 두 개 붙은 거를 씁니다. 이 단위를 읽을 때 퍼센트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뭐 저번 달에 이제 뭐 기기 배우신 분은 효율은 뭐 다 잘 하실 겁니다. 뭐 직육이 파트에서도 나오고 동기계에서도 나오고 유도계에서도 나오고 변압계에서는 뭐 딥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효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번 기계 문제도 효율 문제가 나왔었고 두 문제나 나왔었잖아요. 효율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두 개나 나왔었는데 이 효율 그럼 이제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입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비율화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돼서 들어간 거에서 나온 것과의 비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럼 요 말로 된 걸 그림화 시키면 책에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 어떤 동그란 하나의 기계가 존재한대요. 이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걸 입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기계를 통해서 뭔가 나오고 있겠지. 나오는 걸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때 집어넣은 입력을 숫자 100으로 넣었어. 그럼 기계를 통해서 나올 때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돼. 근데 100이 안 나와. 90밖에 안 나와. 분명히 들어갈 때 10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90명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10명이 어디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 사라진 값이 뭐냐면 손실입니다. 손실이 10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계를 제작을 할 때 손실을 제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할 수 있는 거지 손실을 제로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여기 수강생이 1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과정 끝나서 4월 28일에 되면 몇 명이 수료해야 돼? 100명이 수료를 해야 돼. 근데 100명이 안 합니다. 그죠? 그나마 90명이 수료를 하면 그나마 좀 성과가 좋은 거죠. 10명이 이제 안 나잖아요. 중도 탈락이 생긴 거야. 근데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나오겠대요. 아니면 갑자기 뭐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공부를 못 하겠대. 아니면 학원 회사에서 보내주질 않는데. 아니면 이제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 그래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직자 과정은 중도 탈락이 생기면 학원에는 뭐야?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그러니까 수강을 다 해서 80% 출석을 해 주셔야 학원에서 노동부에서 이제 학원으로 돈을 주는데 중도 탈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손실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독사 안 생기게끔 하려면 뭐 여기서는 어쩔 수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근데 너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어떤 원인인가 의해서 항상 중간에 뭐 손실이 생기게끔 돼 있어서 들어간 거와 나온 게는 달라요. 그죠?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비율화 시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 효율도 두 가지로 크게 논하집니다. 첫 번째 실측 효율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실측효 이타를 구해라 그러면 밑줄 치고요. 실측을 하는 거니까 입력도 측정하고 출력도 측정하고 둘 다 측정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니까 대한자 붙은 걸 밑으로 보냅니다. 뭐와의 비냐? 출력과의 비니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으로 출력 나눈 거 둘 다 산출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실측효율이다 그럽니다. 그럼 들어간 게 100이야. 나온 게 90이야. 그럼 0.9네. 그럼 이건 1 기준한 거고요. 비를 기준한 거고 퍼센트 그럼 100분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 구하는 기본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공식을 하나 외웠잖아요. 여기에 미지수, 정해지지 않은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 여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들. 3개 있는 겁니다. 출력, 입력, 효율. 3개가 미지수야.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주면 풀어내셔야 되잖아. 입력하고 출력 주고 효율 구해라 하면 잘합니다. 둘이 나눠서 셈했으니까. 근데 거꾸로 입력하고 효율을 주고 출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 건너가서 곱해지면 되는데 또 입력하고 효율 주고 입력하고 출력을 주고 입력을 구해라 그랬더니 또 모른다 이러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 둘, 3개잖아요. 그 문제도 몇 개? 3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입력을 구해라 할 수도 있고 출력을 구해라 할 수도 있고 효율을 구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느 걸 물어볼지는 몰라. 근데 맨날 이거 2개 준 거는 잘 풀면서 요거하고 요거 주면 못 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넘기는 거 좀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저거를 가지고 계산은 잘 했는데 말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효율이 크대요. 그럼 출력도 뭐다? 크다지. 그럼 출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손실은 어떻다? 적다. 출력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 손실이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효율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효율이 크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냉장고를 하나 사러 가요. 이제 냉장고를 하나 사러 갔는데 A사 제품, B사 제품이 있어. 근데 A사 제품이 70%래, 효율이. 이게 뭐냐, 효율이 80%래. 근데 가격은 똑같아. 그럼 어느 거 사가지고 좋아야 돼, 이거? B사 거 사와야 되죠. 이거 뭐 전기 100을 넣었을 때 80을 써먹는다는 얘기잖아. 이건 100을 넣었는데 70밖에 못 써먹는다는 얘기잖아. 그 같은 가격이면 뭐야? 많은 효율을 쓸 수 있는 거를 사가지고 오셔야 돼서 효율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라는 얘기에서 다음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냈고 효율이 클수록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적게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로서도 자기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2개를 동시에 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준다. 그 하나만 가지고 푸는 걸 규약효율이다 그래요.
근데 이 규약효율도 세분화해 보니까 또 두 가지로 논하집니다. 우리가 전기 기계에서 대표적인 게 발전기 아니면 전동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전기 기계가 이제 발전기 아니면 전동기인데 저번 달에 이제 기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야. 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뜯어보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써먹는 것만 뭐야? 반대로 써먹어. 발전기 그럼 뭐 하는 거냐면 회전을 시켜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근데 전동기는 거꾸로지. 전압을 넣어서 회전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뱅뱅뱅뱅 돌려갖고 전압을 만들 거냐, 전압을 가해서 뱅뱅 돌려줄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써먹는 것만 반대로 써먹는 거지.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뭐 전문용어로 뭐 회전시키는 게 기계적 에너지고 전압이 뭐 전기적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꾼다. 이건 뭐 전기적 에너지로 공급해서 기계적 에너지 바꾼다. 뭐 이런 말들 쓰는데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고 회전을 시켜서 전압을 만들 거냐, 전압을 가해서 회전을 시킬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은데 현상만 반대야. 그럼 발전기에 대한 규약효율 구해라. 밑줄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 전동기에 대한 규약효율 찾으래요. 그럼 밑줄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야. 그럼 발전기와 전동의 현상이 거꾸로 나오니까 공식도 거꾸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해보면 이게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한쪽을 기준하는 거야. 그럼 전동기는 뭐다? 전압을 가해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동기를 하나 사갖고 온다. 선풍기도 전동기니까 전동기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딱 세워놓고 너 돌아가라 한다고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 전원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전원 넣지도 않은 돌아가는 전동기는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투입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투입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니. 그래서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밑에 있는 입력은 그대로 쓰고요. 전원 넣지도 않는데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입력을 투입해. 그럼 분자에 있는 이 출력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입력이 100이었잖아요. 그럼 100에서 10을 빼버리면 90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손실 뺀 게 출력값이야. 그래서 입력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럼 발전기는 반대니까 출력을 기준하는 거야. 그 분자에 있는 출력은 그대로 씁니다. 밑에 있는 입력만 출력으로 바꿔버리시면 돼. 그러면 10에 어디에서? 입력이라는 건 10에다가 90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에다 손실 더한 게 입력값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외워놓으면 발전기는 뭐다?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전원을 넣어줘야 돌아가는 거니까 입력이 기준이겠구나. 그 입력으로 표현된 거 찍고 나오시면 돼. 발전기는 반대니까 출력으로 표현된 거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발전기나 전동기는 돌리는 거니까 회전기입니다. 회전기인데 변압기는 회전자가 없어. 정직인데 변압기는 뭐 쓰냐? 발전기에 대한 규약효율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규약효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출력으로 표현된 거 답 찍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손실도 기계 시간에 잔뜩 나옵니다. 손실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고정선. 부하와 관계없다 해서 무부하선. 손실이 부하에 따라 변한다. 부하선. 변하는 거니까 가변선. 그 두 개를 뭐 네 거로 하면 최대 효율이 발생하고 또 부하를 얼마나 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기계 시간에 변압기 파트에서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전동기냐 발전기냐에 따라서 입출력 바꿔주셔야 되고 입력 출력 주면 그냥 바로 나눗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효율에 대한 건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는 이제 다 끝났고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거기 저항의 직렬 병렬부터 또 하나씩 보도록 하죠.